전 진짜 정부 관계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본인들은 안 아플 자신이 있는 건가? 수술실 간호사로 5년 정도 일했고요. 예전에 간호사로 1년 8개월 정도 일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는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그만두고 웹 디자이너로 10년 넘게 일을 해오고 있고요.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최원영 간호사라고 합니다. 올해로 8년 차고요. 그 수가 많지 않은 간호사들 쥐어 짜면서 이게 태움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인력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고. 사실 해야 할 일을 한 100가지 정도 줘요. 그리고 간호사는 근데 50가지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그러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50가지만 하는 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밥 먹는 걸 포기하고 60가지, 화장실 가는 걸 포기하고 70가지. 뭐 그 정도 그렇게 해내는 건데, 문제는 사실 그 신규 간호사한테 100가지를 하라고 일을 던져주는 병원이 잘못된 건데, 사실 그런 구조에 대해서 왜 우리 신규에게 이렇게 일을 많이 줬어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눈앞에 그 신규 간호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거나 일이 더뎌서 내가 거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때 결국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뭔가 냉담하게 말을 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빠듯하게 병원을 굴리려면 평등하고 막 이렇게 잘 가르치고 성실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절대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급들이 태움을 조장합니다. 조장하고 병원은 방관하고, 그러면서 뭔가 태움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딱 좁혀버리고. 이게 되게 만연하다는 거는 정말로 구조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모두가 이렇게 지글지글 타고 있는, 저희를 연료로 태워서, 간호사를 연료로 태워서 돌아가는 이 병원의 이 불판에 불을 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멘트. 네, 이제 가도 될 듯. 그러니까 병원의 그런 문제점들을 그렇게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모두가 공범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당장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도 당장 내일 출근해서 그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FM대로 간호를 못 하거든요. 하다가 뭐 불러서 그러면 뭐 눈을 마주치고 경청을 하라 그러는데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환자분 좀만 기다리세요. 뭐 그러고 나서 또 뭐 계속 못 가기도 하고. 잠시만요가 간호사들이 제일 간호사들 자주 하는 말이라고. 잠시만요 그러는데, 근데 그 잠시만요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개선하려면 정말 정부하고 병원이 뭔가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간호사 개인이나 의료진 몇몇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조직문화 태움 같은 것도 병원이 나서지 않고 자꾸 간역에서 배지, 뭐 행복한 간호사, 뭘 배지 달고 이런 걸로 전혀 그냥 그것도 정말 보여주기식이에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건 돈이 엄청 드는 거잖아요. 지금 2명이 할 일을 1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건데, 그걸 정상적으로 해주려면 배로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로 고용하면 인건비가 배로 들겠죠. 결국 정부가 건드리는 건 계속 야간 교대 근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야간 교대 근무를 야간 전담 간호사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큰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나요? 그게 되면 다 야간 전담 간호사만 죽어나는. 네, 또 다른 대안으로 정부가 많이 하는 게 간호대생 정원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결책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이걸 더 악화시키는 게, 보세요. 만약에 되게 그 인력을 많이 그만두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꾸 그만두니까 좀 우리가 근로 조건을 좋게 해야겠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만뒀으니까 새로 뽑아야지인데 계속 후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구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점점 졸업생들이 많아져서 막 간호사들이 넘쳐나니까 이제 신규 간호사들을 채용해서 적은 월급으로 1, 2년 쓰고 버리고 종이컵처럼. 전 진짜 정부 관계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본인들은 안 아플 자신이 있는 건가? 그 시스템 쪽에 네. 저게 이제 내전저질. 병원에 오실 거잖아요. 되게 특별하게 잘해줄 것 같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간호사는 수도 제일 많고 그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 간호숙가라는 게 뭔가 없어요. 제가 수술 기구를 준비하고, 뭐 수술 기구를 건네주고, 수술에 참여하고, 뭐 이런 뭐 검체를 관리하고 이런 거에 대한 피는 없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그게 있어요. 이거를 간호사의 그 공이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부서에 간호사가 있어요. 근데 그 부서가 내는 수익이나 이런 게 간호사의 기여도는 전혀 맞아요. 고려해주지 않는 거죠. 실제 기여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하는 일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수치나 이런 걸로 객관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외과 의사가 수술을 뭐 3,000회 했다, 뭐 5만 건 했다, 이런 거는 뭔가 병원이 딱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간호사는 유일하게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이달의 친절 간호사.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업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이런 거, 그런 표현하는 언어가 전혀 없어요, 병원에. 간호사들은 뭐 TV나 드라마에서도 차트 들고 막 이렇게 막 정정거리면서 막 아니면 사고 쳐가지고 어떡하지 아니면 아니면 주인공 커플 막 질투하면서 막 이러면서 부셔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치마 입고 그리고 막 되게 짧고 타이트한 치마 입고 뭐 이렇게 올라가서 막 이런 거 그 흉부 압박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겠어요. 첫 대학병원에서 면접관이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메이크업 어디서 받고 왔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병원에 그 복장 규정 이렇게 이런 거 안 돼요 뭐 이런 거 붙여놨는데 민낯 안 돼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뭐 화장 안 하고 출근한다고 뭐라고 하진 않는데 그냥 그런 거 자체가 되게 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좀 그런 거. 실제로 민낯이면 뭐라고 하는 분들도 많죠.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학생 때 이런 말이 돌았어요. 빅5 중에 어느 병원은 고양이상을 선호하고 어느 병원은 아나운서상을 선호하고 어느 병원은 이런 약간 여자 간호사의 외모로 이제 병원마다 특징이 있다더라. 근데 사실 남초 직군에서 그런 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네, 학생들이 면접을 학생들도. 보내고 할 때 그런 걸 조금 관리를 시키는 교수님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좀 큰 판을 보니까 또 어쨌거나 이거를 현실을 당장 못 바꾸면은 일단은 취업은 시켜야 되긴 하니까 취업이 되려면 너 피부과도 좀 가야 되고 성형외과도 좀 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시는 취업 후기 교수님들도 같은 거 보면은 막 뭐 어떻게 화장했고 옷은 뭐 어떻게 입었고 막 스타킹은 심지어 무슨 색을 신고 막 취업 준비랍시고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박선욱 간호사가 이제 이렇게 병원 아산병원 측에서 본인이 유난히 예민한 성격이었다라든지 이제 잘 일부 시민분들도 그게 꼭 병원 책임인가라고 이제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이제 자살률 높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어떤 외국에서 한국인들은 유난히 예민해서 자살하나 봐 라고 하면 화낼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더군다나 신규 간호사라서 태움 선배 간호사가 갈궈서 죽은 것도 아닌 게 박선욱 간호사 이전에도 자살한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연차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3년차, 7년차, 심지어 20몇 년차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태움이라는 것이 뭔가 병원 시스템이 간호사 인력 노동자를 태우고 있는 거거든요. 쥐어짜면서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10kg가 넘게 이렇게 살이 빠지면서 힘들어 하는데 그걸 그냥 계속 그래도 해야지 너 독립해야지 혼자 봐야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누가 그 사람을 예민하고 우울하고 소심하게 만들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간호사의 이익은 환자의 이익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간호사가 조금 여유롭게 좀 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생각할 수 있고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환자한테 반드시 좋아요. 간호사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결국 환자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길이기도 하고 뭔가 간호사들이 힘든 일을 처하고 이랬을 때 어디든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조직 중에 하나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캐주얼하고 편한 느낌으로 이런 간호사 선배들이 있고 임상 밖에도 이런 다양한 길이 있고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많아. 이런 뭔가 심리적인 그런 위안도 주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걸 본다면 저렇게 살고 있는 언니들도 있구나 라고 이제 본다면 그럼 나도 조금 더 저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용기도 좀 얻어갔으면 좋겠어요.